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팝업 관리, 배너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 전에 회원 쪽에서 엑셀 등록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 요 부분 하나 빼먹었었죠. 요 리스트에서 지우는 거 삭제했을 때 제가 아마 그냥 건너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만들고 계시는 분들 아마 중간중간에 에러가 나고 잘 작동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그러시면 손쉽게 수정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같이 작업을 안 하고요. 그냥 큰 맥락만 우선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보드리스트 우선 요 삭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자면 게시판 리스트, 보드 리스트죠. 스킨에서 보드에서 보드 리스트 삭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애드민 보드에서 딜레이트 보드라는 거를 하나를 더 넣었어요. JS에서 애드민 보드에 딜레이트 보드 리턴 딜레이트 보드가 맞았나? 보드 리스트 델 보드네요. 델 보드 여기 보이시죠? 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택된 게시판이 없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했을 때는 보드 델 OK로 다시 넘겨주죠. 보드 델 OK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인데 파라미터로 보드 리스트 테이블 네임은 보드 리스트고요. 포스트 케이스는 보드 델 OK 그리고 아작스 리절트 이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죠. 아작스 리절트인데 보드 델 OK죠. 리절트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넣어줬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배열로 받아오잖아요. ANO가 배열로 받아오기 때문에 보드에서 델 보드라고 해서 하나를 또 펑션을 만들었어요. 보드 도대체 왜 아무런 설명 없이 지 혼자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들을, 이전 동영상들을 다 찾아보시면 이전에 다 설명을 했던 거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델스의 보드에 델 보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시죠? 요 테이블 생성할 때 코 언더바 보드 언더바 해서 코드랑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코멘트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지우고 드롭 테이블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드롭 테이블 하면서 리턴 값을 던져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얘는 어차피 OK 사인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턴에 대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리턴을 던져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작스 리절트 얘를 더블 클릭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다음에 리턴 값이 있을 경우 complete delete ANO 그 다음에 result id를 받아서 리절트에다 넣어주고 제이슨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true가 나오겠죠.
true가 던져지게 되면 true일 경우에는 처리되었습니다. 아닐 경우에는 일시적인 오류입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고 되는 거죠. 요거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회원에서 엑셀 등록, 회원에서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코시아 ADFS 그리고 ID value라는 녀석으로 해서 이름 아이디가 두 개가 있고요. 엑셀 등록을 했을 경우 엑셀 파일은 우선 요 아이디를 넣어줬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레벨, mem타입, mem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값들이고, name, radio, check, select 얘네들은 요 밑에까지 요 에디터까지도 한글명 에디터까지도 제이슨으로 우리가 가입 항목에서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 성별 이뤄서 에디터까지 그렇게 돼서 샘플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열기 요런 식으로 ID 1, 2, 3, 4 이런 식으로 샘플이 보여지고요. 파일 검색을 해서 엑셀 하면 요거는 아이디가 중복됐다, 필수값 미입력이다, 정상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에러가 있을 때는 버튼이 안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필수값이 네임이 필수값이죠.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아이디로 하고 새로 고침을 한 다음 하게 되면 에러, 필수값 미입력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요. 요거는 아이디고,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주고, 회원 리스트에서 얘네들을 탈퇴 처리를 하고 얘네들을 완전 삭제를 하겠습니다. 완전 삭제를 하고 엑셀 업로드 하면 정상으로 들어가죠. 정상으로 들어가고 우편번호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생겼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데이터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리스트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회원 엑셀 등록 멤버에 멤버 언더바 엑셀이네요. 멤버에 멤버 언더바 엑셀, 멤버에 멤버 언더바 엑셀. 자, 컨트롤러 먼저 볼게요. 컨트롤러 먼저 보시면은 코어 컨피그에서 뭘 가지고 오냐면 베이직과 조인 아이템을 가지고 옵니다. 요거를 데이터에다가 넣어주고요. 요거는 이전 시간을 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범주, 아이디, 패스워드, 코드에다가는 아이디, 레벨, 멤버 타입, 멤버 앱. 이거는 요 데이터가 이 안에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코드에다가 미리 넣어주고, 이 다음 데이터를 for each를 시키면은 얘네가 타입을 스위치로 잡아서 텍스트일 때는 문자 255, 뭐 라디오일 때는 라디오나 셀렉트일 경우에는 단일 선택형,
그리고 체크박스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놨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고 저장 경로를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 데이터에다가 넣고, 코드는 제이슨 인코드를 해서 제이슨으로도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제이슨으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 이따가 스킨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코드에다가는 로우 코드를 하나씩 더 넣어주는 거죠. 범주, 아이디, 패스워드, 레벨, 엠맵, 다음에 뭐 여기에서는 네임, 그 다음에 뭐 라디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코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스킨을 보시면은 뭐 타이틀 이런 식으로 다 이걸 이해하실 거고, 엑셀 업로드를 했을 때는 요거는 인풋에 네임을 있어야겠죠. 네임이 있어야 얘를 그거 하니까. 그리고 온 체인지 됐을 때, 온 체인지가 됐을 때 파일 업로드 파일 디스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한 번 더 엑셀 언더바 파일 언더바 업이라는 거에다가 이 인풋이 변경되었을 때 들어오는 값을 같이 넣어줘서 그 펑션으로, 이 펑션으로 값을 던져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경이 되었을 때는 이 펑션을 불러오고요.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엑셀 샘플 다운로드는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밑에다가, 요거는 요 폼 안에 들어있는 요 테이블, 요 div는 하이드 클래스를 줘서 히든 처리를 해놨습니다. 히든 처리를 해놓은 이유는 엑셀 파일이 업로드 됐을 때 이 테이블에다가 값을 넣어서, 아까 전에 뭐 정상이냐, 아이디 뭐 오류냐, 중복이냐, 아니면은 필수값 미입력이냐 등등등을 넣어준 후에 이 테이블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서브밋 저장이라는 버튼 자체도 클래스 어딨어? 여기 하이드, 요렇게 하이드 처리를, 클래스를 붙여서 보이지 않게끔 처리를 해 놨습니다. 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뭐 이것들은 뭐 엑셀 다운로드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엑셀 타이틀을 넣고 하는 거는 뭐 지금 보시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다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넣었지만 뭐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뭐 따로 이렇게 잡아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죠. 이제 한글명, 필드명, 형식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수 항목이냐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건데, 한글명, 형식, 아이디, 패스워드, 등급, 회원 구분, 승인 여부,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제이슨으로 받는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필드잖아요. 그래서 따로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모듈에 모델스의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그 멤버를 보시면 아이디, 패스워드, 레벨, 그 다음에 mem타입, mem앱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인포 부분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이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for each를 돌려서, 데이터가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뭐 클라이언트들마다 다를 것이고, 지금 뭐 작성하시는 분들도 뭐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 나는 그냥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요렇게 만약에 카운트 됐을 때 있을 경우에만 돌려주겠다. 그리고 앞에다가는 name이고 필수 값일 경우에는 요 펜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코드고 타입이고 밸류다. 코드 타입 밸류는 코드 타입 밸류 이런 식으로 코드 타입 밸류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코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타입 밸류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줬죠. 뭐 단일 선택형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중 1개 선택 가능 이런 식으로 중 1개 선택 가능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에서 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밸류만 넣어주면 되는 형식으로, 어차피 MVC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편하죠. 그 스킨 쪽에서 MVC의 특징이 최대한 컨트롤러하고 모델 쪽에서 뭐 프로그램 모든 연산을 다 끝내고 스킨 쪽에서는 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퍼블 하시는 분들께서 편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관리자 쪽을 하다 보니까 관리자 쪽에서 뭐 PHP 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사용자 단을 하게 되면은 PHP 문이 조건문이 몇 개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퍼블리셔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퍼블리셔가 손 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죠?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은 요 승인 여부까지는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부터는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놨고요. 엑셀 다운로드를 먼저 들어갈게요. 엑셀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엑셀 다운의 멤버스 샘플, 요거를 제가 또 라우터를 또 열어서 보여드리겠죠. 컨피그의 라우터, 이게 라우터에 몇 개가 생겼는데 요거는 이후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스 서브밋, 이거는 어디서 쓰게 되려나? 아무튼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로 해서 any로 해서 넘겼었죠.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굳이 안 보여드렸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엑셀 다운의 멤버스 샘플, 엑셀 다운은 모델스의 엑셀 다운이죠. 멤버스 모델스의 엑셀 다운 하면 다운로드를 불러오면서 펑션으로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멤버스 샘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거 이렇게 나오면은 얘를 호출을 하면 코어 컨피그에 있는, 우리는 ID, 패스워드, 레벨, mem타입, 맵앱은 아까 전에 금방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코어 컨피그에는 들어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헤드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또 코드들을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타입이 어드리스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샘플을 보여줄 거고요. 샘플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런 형식을 안 넣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샘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드, 바로 이해하시죠? 헤드에다가 바로 넣어서 set 헤드에다 넣어주고 set body 해서 바디에다가 넣어준 ID 12341py, 요거 보시면은 ID 12341py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기본 값에다가 네임은 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알아서 넣어주겠죠. 그리고 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이슨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운 디스에서 회원 엑셀 샘플
요 이름으로 다운로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엑셀 파일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조작 뭐 작성을 하겠죠.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작성 후에 파일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파일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 집어넣어 주는데 업로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accept 해서 XLSX와 XLS 그리고 CSV였나? CSV 맞죠? 쉼표로 된 분립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가능은 한데 그냥 굳이 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 확장자를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로드 파일 다음에 얘가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통과가 된 다음에 얘를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밸류를 받아오죠. 밸류가 있을 경우에만, 만약에 여기에서 이 녀석이 아니라 다른 녀석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업로드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값을 다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값이 있을 경우에만 제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작동을 할 때 아예 얘를 밖에다가 꺼내줘야겠네요. 밖에다가 꺼내줘서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요 밖에 애들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없애버리는 걸로 하이드 시키고 얘도 하이드 시키고 이 녀석까지 데리고 와야겠네요. 요렇게 그렇게 되면 엑셀 다운로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고 다시 얘가 활성화가 되고 이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끔 아이디 중복이죠 얘는. 자 그러면은 파일을 엽니다. 값이 있으니까 파일에다가 넣어주고요. 엑셀 요거는 이해하시죠? 저 녀석이 요 아이디니까 요거 이렇게 불러왔겠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이디는 엑셀 마이너스 파일입니다. 엑셀 마이너스 파일에 있는 녀석을 데리고 와서 파일을 넣어주고 포스트 케이스에는 엑셀 파일이라고 넣어주고 그리고 테이블 네임은 config 요런 식으로 해주고 아작스 리절트를 불러오는데 엑셀 파일이네요. 아작스 리절트 아작스 리절트 아작스 리절트에서 요 녀석 그러면 리더는 엑셀 리더를 불러오고요. 모델스에 엑셀 리더를 불러와서 엑셀 멤버 엑셀 리더를 불러옴과 동시에 요거는 코 테이블 네임이 코 언더바 컨피그죠. 코 언더바 컨피그에 있는 녀석의 베이직은 그룹은 베이직, 코드는
조인 아이템, 요거는 아까 전에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 여기 있는 데이터를 데리고 와서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엑셀 리더, 엑셀 리드, 컨스트럭트 생성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엑셀 생성을 하면서 요 파일을 아까 전에 여기에서 넘겨준 요 파일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파일을 넣어주면 이 녀석이 타입이 뭐냐, 이거는 확장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코드 이그나이터 설명서에 보시면은 요 함수는 확장자를 불러오고 확장자를 소문자로 변형시킵니다. 소문자로 변형시키고 앞에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요. 앞에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고 PHP 엑셀 사용법에 보시면 요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 XLSX라고 할게요. 만약에 확정 내가 지금 받은 파일이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new 해서 요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리더에다가. 요거 이해하셨죠? 불러와서 지금 스프리드 데이터에다가 로드를 시키는데, 리더를 불러와서 로드를 시키는데 get temp nam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파일을 뭐 저장하거나 어떻게 뭐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임시 메모리에다 넣어줬잖아요. 임시 메모리에 있는 녀석을 데리고 와서 여기를 로드를 시킨 후에 시트를 읽어라, 그 다음에 시트에 있는 값을 배열로 받아와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러왔던 게 멤버 언더바 엑셀 리드였죠. 이 이후에 읽었던 게 멤버 언더바 엑셀 리드에다가 요 데이터를 넣어준 거예요. 코 언더바 컴피거 안에 있는 제이슨 파일을 넣어준 겁니다. 없으면은 그냥 배열만 들어가겠죠. 배열만 들어가면은 아무 짓도 안 하겠죠. 그래서 리절트는 없겠죠. 아무것도. 리절트는 요것만 돌겠죠. 멤버 베이직, 코드는 id, 필수는 yes, 타입은 밸류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어레이 맞이해서 지금 요 녀석은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 녀석과 내가 받아온 지금 던져준 인포를 함께 합쳐줍니다. 합쳐주고 얘는 베이직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가지고 있을 거니까, 얘네들은 가지고 있을 거니까 포이치를 돌릴 거고요. 포이치를 돌리면서 이 녀석의 0번 첫 번째 줄을 돌리면서 코드와 밸류, 요 코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 코드 id 패스워드 레벨처럼 요 코드를 돌리면서 얘랑 같냐라는 걸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서 같을 경우에는 new arr이라는 곳에다가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키값을 넣어줘요. 몇 번 줄에 있는 녀석인지 키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죠. 필수일 때는 필수 넣어주고, 타입은 뭔지, 밸류는 뭔지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게
어차피 얘는 카운트가 될 텐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수량과 마진을, 어레이 마진을 시켰잖아요. 어레이 마진을 시키면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에다가 기본적으로 얘가 뿌려주는 게 1, 2, 3, 4, 5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 6, 7, 8, 8개면은 13개의 값이 맞는지, 13개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리에다가 집어넣은 카운트가 13개가 똑같을 경우는 그냥 패스합니다. 컨티뉴가 되는데, 어차피 컨티뉴 문을 쓰지 않더라도 리턴을 여기서 펑션에서 리턴을 해버리면 그냥 멈춰버려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굳이 컨티뉴 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멤버를 불러오고 이 녀석의 카운트가 몇 개인지를 이제 세는 거죠. 0번은 무조건 있을 거니까 몇 줄인지를 보는 거예요. 몇 줄. 0번은 무조건 있을 거니까 카운트를 세면은 1 이상은 나오겠죠.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i는 1번부터 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i는 1번부터 돌려주는 이유가 이거는 0번일 거니까 이거는 0번일 거니까 얘는 기준 값만 되는 거지 실질적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주는 값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돌려줍니다. 1번부터 돌려주고요. 그 J는 0번. 요거는 데이터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0번을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I 뿔뿔 J 뿔뿔 카운트 맥스 돌려주고 범주는 기본적으로 OK를 가지고 가고요. 범주는 기본적으로 OK를 가지고 가지만 만약에 필수값인데 값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필수값인데 값이 없다고 ER 에러 보여주고요. 만약에 ID가 중복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저 모델의 코어 멤버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여기에서 개수를 세려고 합니다. 개수를 세기 위해서 개수가 아니라 값이 있냐 없냐를 그냥 보기 위해서예요. 셀렉트를 해서 했을 때 만약에 값이 있으면 아이디가 똑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없을 경우 만약에 값이 있을 경우에는 범주에다가 아이디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이 범주를 다시 한번 넣어주는 거죠. OK이지만 에러가 될지 아이디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범주를 다시 넣어줍니다. for each를 이렇게 돌리면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엑셀 밸류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오는데 밸류에 따라서 밸류 타입이 뭐냐, 라디오냐, 셀렉트냐, 요거는 제가 지금 만들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요런 거는 이해를 하실 거니까 각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ADDR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분명히 우리는 엑셀 파일에다가 요런 식으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런 식으로 안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너 검증 결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뭐 범주를 하나를 더 다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거는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을 다 읽어서 데이터를 던져줍니다. 데이터를 던져주게 되면은 데이터를 던져주면 그냥 리절트에서 그냥 바로 여기다 다이렉트로 넘겨줘요. 다이렉트로 넘겨주는데 여기에서 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오는지. 자, X 랭스가 있을 경우에는 요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tr에다가 td 넣어주고 ters, 왜냐면은 테이블에 요 한 줄 한 줄 넣어줘야 되잖아요. 한 줄 한 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td 같은 경우에는
코드, 아까 전에 그 코드를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이슨으로. 그래서 소스 보기를 해볼게요. 소스 보기를 보시면 코드가 범주, 아이디, 패스워드, 레벨 이런 식으로 배열로 받아왔죠. 배열로 받아오고 범주 같은 경우에는 OK일 경우에는 O, 요거는 요거와 똑같습니다. 요 내용과 똑같습니다. 요 내용과. 그래서 요런 식으로 OK 아이디 에러 넣어주고 요 코드에 맞춰서 요 코드를 돌려주면서 요 코드를 돌려주면서 한 TD씩 만들어주는 거죠. 한 TD씩 순서에 맞게끔 한 TD씩 만들어주고 요거 TD들을 모아서 한 TR로 만들어서 TD들을 모아서 코드를 돌려서 for each를 돌리면서 TD들을 만들어서 인풋 넣어줍니다. 인풋에다가 이렇게 밸류 히든 범주수 얘네들은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을까요? 요거는 서브밋을 눌렀을 때 어차피 얘는 뭐 이름이 없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범주는 뺄게요. TD 범주일 경우에는 범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만약에 밸류가 OK가 아닐 경우에는 btn에다가 얘가 0인데 btn에다가 넣어주고 btn이 0이 아닐 경우에는 서브밋 버튼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0일 경우에만 remove 클래스에서 hide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돌아가면서 td들을 만들고 input name value 해서 요 밸류는 id하고 밸류죠. id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 보기를 하면 0, 1, 0, 0, 1, 2, 3, 4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밸류 같은 경우에는 범주, id,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요 같은 이름으로 범주, id,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배열로 들어가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input name id 배열로 넣어주죠. 패스워드도 똑같이 배열로, 레벨도 배열로, 멤 타입 그리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던져줍니다. 던져주고 그 다음에 요 엑셀 컨텐트가 요 검색을 해 보시면 tbody가 엑셀 컨텐트예요. tbody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엑셀이 넘어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콘솔 로그 x를 하면 콘솔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열로 해서 뭐 주소는 이렇게, 범주는 이런 식으로, 체크는 이런 식으로 값들이 다 넘어오죠.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나하나 0, 1, 2 이런 식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값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고 만약에 에러가 없을 경우에는 하이드를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일 경우 회원 리스트에서 탈퇴 처리, 완전 삭제 해서 모든 것이 정상일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보여주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얘는 서브밋은 이 폼 아이디를 던지는 거는 똑같은데, 매스 서브밋, 대량 서브밋, 대량 전송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라우터에서 매스 서브밋 한번 보셨죠? 잠깐 지나가면서 관리자의 매스 서브밋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의 매스 서브밋 컨트롤러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줬어요. 왜냐면은 대량으로 전송하는 거는 아마도 요 엑셀밖에 없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대량으로 전송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여튼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스 서브밋 해놨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서브밋하고 보시면은, 일반적인 서브밋하고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서까지 똑같고, 카운트 CNT를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보셨듯이 두 개가 성공되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로 100개를 넣었는지 200개를 넣었는지는 본인들은 알잖아요. 제가 작성을 했을 때 끝번호 3이야. 3이면은 얘를 빼면은 2가 되는 거고, 100이면 99개가 되는 거죠. 99개를 다 넣었는데, 눌렀는데 99개가 아니야. 그러면 분명히 안 들어간 게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더 들어간 게 있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넣은 거고요. 카운트를 넣은 거는, 카운트는 우선 요거까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포스트 케이스하고 테이블 네임하고 백 URL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로 넘어온 것들이 데이터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포스트를 지워준 거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모델로 불러오고요. 멤버 엑셀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포스트 케이스가 멤버 엑셀 업로드이기 때문에 멤버 엑셀 업로드를 해줬고, 백 UR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멤버 리스트로 던져줬고요. 그래서 매스 서브밋 같은 경우에는 컨피그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해하시죠? 아까 전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시아 컨버터도 아실 거예요. 코시아 컨버터에다가 포스트를 던져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할당을 한 이유는 다시 써먹기 위해서. 하지만 얘네들은 필요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시 써먹기 위해서 재할당을 했고요. 제발 보면은 이렇게 재할당 하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많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다시 할당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는 궁금해요. 이걸 왜 재할당하죠? 어차피 할당 받았는데? 저는 이거는 필요 없는 애들 지우고, 들어가면 에러가 나니까 다시 할당을 받아서 써먹기 위해서 할당을 한 건데, 포스트로 할당 받은 애들은 왜 다시 할당을 하는 거죠? 책에서는 왜 그렇게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답답해 죽겠어요. 가끔씩 뭐 카페라든가 어디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질문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해놓고 물어봐요. 그러면 딱 보면 아유 답답해. 그럼 그냥 지나가거든요. 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거 뭐 지나가는 일인데 참. 여튼 그래서 코시아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시죠? 이전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래서 포스트를 넣어주고 ARR로 해서 할당을 받은 후에 얘를 ARR2 로우를 포스트에다가 다시 할당 받은 값들을 다시 포스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이냐, for each를 돌리려고 했는데 for each를 돌리게 되면은 어디선진 모르겠는데 제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제가 왜 for each를 안 돌리고 for문을 썼는지 저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for each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for each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데이터 로우를 돌리면서 info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이슨 디코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주소를 이런 식으로 받아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얘는 텍스트로 기억을 해요. 텍스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얘를 다시 배열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이슨 디코드를 해줍니다. 제이슨 디코드를 해주고 어드레스가 아닐 경우 코드가 어드레스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값을 넣어주는 거죠. 값을 넣어줘서 여기다 ESC를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여튼 뭐 그리고 요 포스트 값을 지우고 다시 for each를 돌리면서 밸류가 없을 때는 얘를 빼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파일 mem 타입 얘는 지금 값이 없잖아요. mem 타입이 없는데 mem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값 mem 타입은 enum인데 enum P하고 B인데 디폴트는 P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널로 들어가 그러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에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 녀석을 아예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래서 얘가 아예 인설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인설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언셋을 시켜버리는 거죠. 언셋을 시켜버리고 여기에다가 그리고 패스워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저의 해시, 메이크 해시를 데리고 와서 유저의 메이크 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로그인 할 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유저의 메이크 해시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 해시해서 밸류를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만들다 보면 형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코스트가 12 똑같이 한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뭔가를 바꾸고 싶어 얘를 코스트를 13으로 바꾼다던가 이 녀석을 다른 옵션으로 바꾼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다 찾아가서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불러다 쓰는 걸로 패스워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했을 때 얘는 세이브가 됐을 때는 true가 되겠죠. true일 경우에는 카운트에다가 여기는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카운트를 한 개씩 늘려주면 true가 된 게 몇 개의 데이터가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얼럿을 보여주고 URL 리턴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엑셀 등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금방금방 되게 쉽게 넘어왔잖아요. 아마 타이핑을 해보시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타이핑을 하시고 특히 엑셀 리드 요런 쪽에서 여기서 요 부분 작업을 해보시면 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보는 거하고 정말로 고민해서 만드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냥 뭐 따라해서 어디다가 소스 복사해서 붙여놓고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써야지, 그거 소스 복사해서 붙여놓은 그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어디다가 복사해서 넣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고 아, 이런 게 있었지 저런 게 있었지 라는 걸 해놓고 나중에 정리를 해놓으실 때 그때 아, 맞아,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써먹으면 되겠구나 라는 게 딱딱딱딱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면서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아, 그래도 욕은 먹지 않는 개발자는 될 거예요. 개발을 열심히 해놨는데 욕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그쵸? 정말 나는 열심히 죽을 똥살똥 모르고 열심히 해놨는데 아, 다른 애들이 뭐 다른 개발자가 본다던가 뭐 시니어 개발자나 내 사수가 본다던가 했을 때 너는 왜 이따구로 해놨니 하면은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 뭐 부사수한테 왜 그러니 도대체. 뭐 칭찬도 가끔 해줘요. 또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거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런 칭찬도 자주 해주는데 가끔 해줬나? 여튼 요금 먹지 않는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은 눌러주시고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팝업 관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냐 아니면 헤더냐, 그리고 노출 여부, 날짜, 그리고 파라미터, 노출 페이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에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위치, 가로, 세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리 보기를 안 만들어 놨는데, 배너 관리 했을 때 뭐 빠르게 느리게, 그리고 전환 속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보여줄 거니 좌우 버튼 보여줄 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그 뭐 점이라든가 숫자 요렇게 이미지가 돌아갈 때 밑에 이제 숫자가 점이 있거나 숫자가 있거나 뭐 요런 것들 내비게이션 보여줄 거니 가로 사이즈, 배너 사이즈는 가로 뭐 몇 픽셀이니, 가로 몇 프로니, 아니면 픽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또 나올 겁니다. 세로 사이즈가. 이거는 아직 지금 작업 중이라서 그냥 미리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통계 끝나면 프론트 들어가게 되겠네요. 프론트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너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